다음 이야기는 권도원 박사가 그러면은 이러한 팔체질과를 어떻게 창시를 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시죠? 도올 김용옥 박사님입니다. 근데 김용옥 박사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의 자리에 이렇게 찬미를 했어요. 자기는 신을 두 명을 존경을 한다. 하나는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는 죽은 신이다. 한 분은 모차르트요, 한 분은 권도원 선생님이다 했습니다. 권도원 선생님이 누구냐? 했더니 살아있는 신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침술의 체계는 경락의 실존성을 기능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법치화된 체계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약을 공부하게 된 그 계기를 제공받았습니다. 자극을 받았어요. 권도원 선생님 팔체질의학을 쭉 연구하면서 체질침해 생명은 효능이다 해가지고 이론이 무슨 필요가 없느냐, 임상이 중요하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다 이론은. 그렇게 해서 1996년도까지 현재 100만 건이 훨씬 넘는 임상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요. 올해 지금 몇 년이죠? 2013년이니까 몇 년? 한 17년 지났잖아요. 17년 동안 또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적어도 한 150만 건 정도의 임상이 누적돼 있겠죠. 모든 건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과학적 수치적으로 분류를 해서 원리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871의학의 노래 해가지고 권도원 선생님이 직접 가사를 썼대요. 그런데 어떤 후학이 또 어떤 작곡가를 찾아가가지고 붙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걸 곡을 붙여가지고 권도원 선생님한테 바쳤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그 권도원 선생님의 그 임상은 어떤 정도인가? 바로 이게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언제? 2011년도인가 실렸어요. 871침의 암치료 결과인데요. 사실은 7, 8년, 9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정확히 따지면 한 10여 년 되네요. 그때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일반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그 암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가를 그 밝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지표에서 개선이 된 게 나오면 이거 암이 치료가 됐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어떤 분이 개발한 그 지표가 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런데 권도원 선생님의 그 자료를 보고 이거 좀 한번 해볼 수가 없겠습니까? 부탁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3명을 골라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암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3명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분포가 벌어져 있는데 그 지수를 보니까 치료원 과정에서 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밝혀가지고 국제약 잡지에 냈더니 그 학회에서는 그거 원래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뭐 보자 해가지고 수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서 조그만 글을 써서 이제 내버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또 옛날에 그러니까 치료했던 건데 최근에 그게 암지표 이렇게 개선 수치 뭐 그걸 그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부각이 됐던 게 이겁니다. 2년 전에. 자, 그만큼 권도원 선생님은 암을 치료했던 거예요. 암. 지금은 암만 치료하고 계십니다, 권도원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 팔체질의학은 누구에 의해서 이게 정립이 됐는가? 오로지 권도원 선생님 1인입니다. 1인이 이걸 개척을 해놓은 거예요. 연보에서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21년도 12월 달에 태어나셨잖아요. 10월 24일 날. 충남 서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천이 바닷가가 있습니까, 그쪽에? 그래요. 이분이 바닷가에서 이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때는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무척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늘의 별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같은 거에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래야 되는데 꼭 노인네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 또 끼어가지고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생각을 또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천재셔가지고 어렸을 때 얼마나 또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영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그 눈에 들어가지고 야, 너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끝까지 봐주겠다. 근데 또 같은 무렵에
미국 선교서가 나와 있었어요. 선교. 근데 이제 권도원 선생님은 그 이쪽 기독교 쪽에 또 신앙 이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꼭 하나의 지병이 있었대요. 꼭 명절 때만 되면은 배탈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근데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고기를. 그래 어렸을 때부터 야 이거 몸이 왜 그런 거 사람마다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뭐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읍내에 있는 병원에 사원 노릇도 하면서 의사들 치료 환자 치료를 또 보고 책도 많이 봤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자기 그 체질을 좀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든 간에 쭉 그 신학의 뜻을 두고 한신대 신과대학까지 진학을 합니다. 석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래 정작 이제 미국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눈병이 딱 나버린 거예요. 눈병이 나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뭐 양의사, 한의사 찾아가 침을 다 맞았는데 절대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볼 수가 없어 거의. 그래가지고 한의사를 찾아가지고 침을 하나 빌렸대요. 침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다 찔러본 겁니다. 찔러봤어요. 수없이 찔러봤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실패 뭐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 찔렀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구열이라고 그러는데, 여구열은 강경락의 혈이죠. 다 뭐 거기 찔러가지고 다 그렇게 낫는 건 아닌데 그 권도원 선생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 좀 이야기가 생략이 됐는데요. 일제시대 때가 끝나고 그때도 이제 뭐 아까 그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해라 했는데 공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눈밖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시대 상황이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민 이주를 미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만주 벌판으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때 가서 또 이제 만주에서 살았어요. 권도원 선생님이. 그때도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 추운데 그 여름철에 옷도 뭐 이렇게 두껍게 안 입었는데 그 곡식을 하나 특이한 걸 먹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밖에 안 먹었어. 우리가 쉽게 따지면 조 같은 거 있잖아요. 조. 그걸 먹었는데 그것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추위도 안 타고. 특이한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체질에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25가 터지고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체질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려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950년대에 사상의학 보급회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현재 씨를 1953년도에 만난 거예요. 이현재 씨는 개성의 그 뭐라 할까 상인이라 직무를 이렇게 해서 그 큰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병이 있었는데 사상체질이라는 처방의 그 약을 먹고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살아생전에 좀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상체질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자, 좀 보급을 시키자 해가지고 사상의학 보급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권도원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것인가 해서 올라와서 서울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종로 다동 그 입구에서 이 간판을 본 거예요. 사상의학 보급회. 여기에 피를 받아가지고 꽂혀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현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기가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보급회 회장은 이현재가 되고 이제 권도원 선생님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상의학에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침이 자기는 딱 맞아요. 한약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뭐 시간이 많이 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자기는 이제 침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침으로 놓으면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왜? 약으로 다스리는 건 다 오장육부로 기경을 하는데 침으로 그 장부에 자극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962년도에 체질침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체질학회 부회장이
입장에서 이제 체질침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한의사 검정고시로 하는 그 한의사 면역 시험, 이걸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한의원이 이렇게 되면서 65년도에 그 체질침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게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동양의학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죠. 4년도부터.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양의대가 이제 경희대에 합병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1965년도 10월 24일 날 동경에 가서 이제 국제 그 침술 학술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체질침 학회장도 하고 경희대 의대 강사를 하면서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논문도 이렇게 발표하고 다시 해서 명대 논문집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 원래 사상의학 보급회, 나중에 사상의학회로 개칭을 했는데요. 거기에 부회장까지 했잖아요. 경희대학교에서 체질의학과에서 체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상체질은 뭡니까? 한방이잖아요. 처방이잖아요. 약을 내팽개쳐 놓고 침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상체질의 논리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부 변증론이 좀 터져 나와가지고 분리를 해서 침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상학 그 골수분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거 사입이다. 이론에도 맞지 않는 너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밀려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명지대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방병원의 병원장도 하면서 쭉 연구를 해서 화리라는 걸 완성을 합니다. 사상체질에서는 심성에 대해 중점을 뒀잖아요. 여기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관점을 두고 화리를 완성해내요. 과학적인 화리예요. 이게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꿰뚫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85년도에는 체질의학의 체질 분류법에 따른 식품 기호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그쪽 교수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체질식을 완료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게 과학적인 방법에서 체질식을 분류한 거예요. 이번엔 나름대로 1980년대에 동태인 암치료재단을 설립합니다. 국가보다 더 빨리 암치료재단을 설립해요. 침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대에 여러 가지 공적이 인정돼 가지고 명지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팔체질 의학은 곤돈 1인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발전이 된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제도권에 밀리면서 온갖 수많은 박해와 멸시 이거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팔체질 침법이 임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잡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명맥을 이어오는 그게 원동력입니다. 어쨌든 그분을 제가 2011년도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뵙고 한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도 포함해가지고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집집마다 팔체질을 키워가지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